자, 우리 금융권 지원자들에게는 아주 귀한 공채입니다. 근데 서류 접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우리 우리 은행권 중에서는 지금 기업은행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우리 기업은행을 노리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서류 전형 접수 마감이 다음 주 월요일 11월 23일까지 마감이고요. 이제 늦게 채용 공고가 뜨다 보니까 12월 19일인가요? 그날이 아마 토요일일 텐데 그날 이제 필기 시험을 봅니다. 지금 기업은행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채용이 늦어졌던 이런 사례가 지금 올해가 처음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거로 보여지고 이제 면접은 내년 1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하반기 채용인지 상반기 채용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제 완전 겨울에 중턱에서 채용을 하는 이런 전형을 지금 우리 기업은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까지는 사실 IBK 기업은행 전형별로 좀 전략을 짚어봤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총정리 시간입니다. 어떤 얘기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우리 취준생분들 아마 우리 직업방송을 통해 가지고 기업은행에 대한 자소서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충분히 좀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요일 날 이제 총정리 편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뭐 자소서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그야말로 이제 총정리. 제가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기업은행 직원들 또 지금까지 한 10수년간 있었던 이런 경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취준생들에게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좀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좀 짚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좀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벌써부터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니까요. 미스터 뱅과 함께하는 기업은행 총정리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별로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 키워드 뭔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 한 3개, 4개 정도 키워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 기업은행 하면 항상 우리 취준생들이 떠오르는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입니다. 이 4글자 국책은행이라는 거죠. 자, 이 국책은행이 기업은행이 설립된 게 1961년도입니다. 그 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우리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1950년대에는 우리 은행권이 시중에 있는 은행권이 전부 다 사유화되었던 은행입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삼성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도 은행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때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1960년도, 61년도에 이때 박정희 군사 쿠데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 군사 쿠데타 정권이 들어오고 박정희 정권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국책은행들 모든 민간 은행들을 국유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책은행을 설립해서 금융적으로 우리 산업계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1호 은행이 이제 중소기업은행.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국책은행이라고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네. 사실 근데 뭐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는 거는 아마 많은 지원자분들이 또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언급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국책은행은 우리 취준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우리 기업은행 지원하려고 하는 취준생들이 국책은행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소서나 면접이나 모든 걸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제 경험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런 면도 있었겠구나, 이런 면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한 1, 2년쯤 됐을까요? 기업은행 지점장, 그러니까 좀 대형 지점장입니다. 대형 점포의 지점장을 하시는 분을 이렇게 어떤 취준생, 취업과 관련해서 제가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뱅크스라는 카페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분도 저를 알고 저도 이제 그분을 아는 상태에서 만나서 이제 취업 준비생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차를 한 잔 이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연배도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정도 더 위에 연배신데 좀 작은 점포들은 저랑 이제 또래의 지점장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좀 큰 점포들은 좀 이제 연배 있는 지점장 분들이 이제 지점을 맡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마인드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한 5, 6년 선배 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들하고 다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칼에 그냥 고민하는 흔적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은행하고 다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우리 기업은행은 1960년대 그때부터 설립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어떤 국가적인 정책, 그다음에 금융 정책, 그다음에 서민 금융,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지금까지 50년, 60년간 지금까지 계속 한 길을 달려왔던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 취준생분들이 우리 기업은행에 지원할 때 좀 여러모로 어필을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 기업은행 임직원,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보거나 자소서 평가를 하거나 이제 인사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은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행 취준생분들도 대충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좀 힌트를 얻었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기업은행에 아주 오랫동안 재직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책은행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가 굉장히 남달랐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공채를 지원할 때 좀 어떻게 반영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국책은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취준생이 모르는 취준생은 없습니다. 기업은행, 국책은행이라는 걸. 근데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어떤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지식 또는 어떤 조사의 깊이가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에 여기에서 얕게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요. 자, 기업은행이 지금 40년간 어떤 길을 달려왔는지 또 지금은 어떤 중소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정부 시책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서민금융은 다른 은행하고 다르게 어떤 면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우리 취준생분들이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요 면에 대해서 기업 분석 또는 기업 조사를 해보면 아마도 우리 그 면접관이라든가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평가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때 느꼈다는 그 힌트도 우리 취준생분들이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 지점장 분께서 그러면서 지점장 분이 저보다 한 연배가 한 대여섯 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50대 후반 이제 되실 텐데 그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처음부터 기업은행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한 30년 뭐 또는 그 이상 기업은행에 계속 몸담으셨던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스스로 좀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국책은행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라는 이런 관점을 잡은 거죠. 네, 확실히 뭐 국책은행의 역할이나 공공성 같은 측면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제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기업은행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국책은행이었고 네. 이 국책은행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라는 건데 두 번째 키워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다양성 조금 생소하실 그러니까 것 조금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사실 유추가 잘 안 돼요. 기업은행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한 10수년간 이렇게 채용 시장, 취업 시장에 있다 보니까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정반대 쪽에 있는 은행을 한 군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H은행인데요. H은행 그러면 뭐 대충 잡아보시고요. 네. H은행인데 H은행은 이번 하반기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 채용을 할 때 어떤 특정 분야 그런 기업금융 뭐 글로벌 분야 이렇게 이제 분야별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이 H은행에서는 특정 전공이 아닌 분들은 지원하지 못하게 그냥 특정 전공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지원자의 그룹을 좀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채용을 조금 거스르는 이런 방향이겠죠. 자, 이렇게 그 H은행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은행, 이 H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은행은 열린 채용을 합니다.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어떤 전공이든지 다 지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다 합격할 수 있는 것과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학과라고 해보죠. 자, 미술학과라고 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S은행이나 뭐 다른 K은행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미술학과 학생이 합격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기업은행은 이게 다른 은행하고 다르게 특별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어떤 제가 이제 인적 자원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직원이겠죠. 자, 은행 직원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전공별로. 그래서 기업은행 그 관계자분들과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기업은행 관계자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히 경제학을 전공해서 그러니까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은행 업무를 잘한다라는 이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미술학과 학생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사람이 더 중요하지 전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그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채은행 말씀하셨던 그 지점장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기업은행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적 자원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기업은행이 다른 은행하고 다른 특별한 어떤 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비전공자, 우리 그 취준생분들 중에 비전공자 분들이 기업은행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 근데 뭐 다른 뭐 특정 은행들은 지원은 할 수 있지만 합격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거보다 지원도 가능하고 합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점이 우리 기업은행이 취준생분들에게 또는 우리 취업 사회, 취업 시장에 던지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 제가 인사를 담당해봤던 제 경험으로 봐서도 네. 굳이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상경계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은행 업무를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저는 기업은행에 그런 면에서 박수를 보내는 편입니다. 네. 확실히 뭐 아무래도 전공 제한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인재가 모이는 거는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원자 입장에서 이걸 좀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주로 이제 인적 자원의 다양성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비전공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기업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비전공자 이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취업 준비생, 취준생 분들은 비전공자이지만 내가 은행에 관심이 있었다 또는 금융에 관심이 있다 또는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잘만 어필을 해준다면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경계열이나 어떤 전공자들에 비해서 더 나은 취업의 기회, 어디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에 더 나은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내가 은행이나 금융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어필할까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계량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어떤 스펙적인 부분이 되겠죠. 금융 자격증이라든가 토익이라든가 또는 뭐 은행에 대한 인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과 관련된 직접 간접적인 뭐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에 좀 녹여냈으면 그런 플러스가 될 것 같고 이 비계량적인 방법 중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도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만 기업은행이 특별히 또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 또는 신입행원의 어떤 인재상 이런 점들을 좀 갖춘 그런 인재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자들보다 더 우수한 기업은행 직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우리 비전공자분들은 계량적인 스펙을 좀 갖추려는 이런 노력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덧붙이신다면 그 순혈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순혈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건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관점인가면 제가 아까 1961년도에 이제 기업은행이 설립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중은행들 중에 순혈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입니다. 이 순혈성이라 그럼 나머지 은행들은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은 과거에 주택은행과 합병을 하고 장기신용은행과 합병을 하고 뭐 동남은행과 합병을 하고 이렇게 여러 은행들의 직원들이 같이 모여 있는 이런 연합 어떤 은행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흥은행과 합병을 하고 뭐 이런 대동은행과 합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신한은행도 이렇게 다른 은행과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네.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은 이제 처음에 설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은행과 합병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기업만의 고유한 조직 문화를 50년, 60년 동안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특징이 이제 순혈성인데요. 네. 우리가 농협은행이 아니라 그냥 기업은행만 딱 따지자면 이렇게 순혈성, 기업은행만의 고유한 조직 문화 이런 면을 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이 기업은행의 순혈성이고
기업은행 직원들은 이것도 또한 어떤 나름대로 프라이드 또는 자부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취준생분들도 물론 다른 은행 다 좋은 은행입니다. 신한은행도 다 좋은 은행이고 국민은행도 다 좋은 은행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혈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체감 지수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학교나 동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아리를 옆에 있는 동아리랑 이렇게 합쳐놓으면 그 동아리에 얼마나 그 네트워크가 끈끈하게 이제 뭉쳐지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계속 한 동아리가 끝까지 한 동아리로 이제 계속 남아 있다면 처음부터 친했던 그 동아리원들끼리 계속 같이 친해질 수 있지만 중간에 이제 동아리가 같이 합쳐버리면요. 뭔가 좀 어색해지고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어떤 순수한 자부심, 순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들을수록 참 괜찮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중요한 건데요. 우리 취준생분들이 말이나 어떤 표현은 잘하지만 이게 실제로 잘 되지 않는 중요한 건데 이 팀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팀워크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팀워크인데 그 기업은행이 좀 다르게 그런 팀워크를 이제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팀워크를 실제로 회사에서 많이 강조를 하나 봐요. 우리 기업은행에서요. 기업은행에서는 팀워크하면 뭐 은행권 중에 최고의 은행이 기업은행입니다. 와우. 팀워크를 가장 강조하는 은행이죠. 자, 그래서 기업은행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좀 잘 알고 기업은행에 지원하고 이제 자소서나 이런 데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핵심 가치라는 거를 이제 한번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신뢰와 책임, 열정과 혁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소통과 팀워크라고 하는 이게 나옵니다. 근데 다른 은행들도 다 이런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상도 가지고 있고 핵심 가치도 가지고 있고. 근데 다른 은행들은 이 팀워크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결정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은행만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팀워크 정신이 이게 아주 그 기업은행에서 강조도 많이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면접을 가면 지금까지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1차 면접 때 팀으로 움직이는 이런 면접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자,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1차 면접에 가면 여러분들이 게임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제 단체로 그 협동 정신을 기르는 그런 게임 면접인데 그것도 역시 면접이긴 합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체 활동이 조금은 제약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을 중시하는 이 기업은행의 문화상 우리 팀의 어떤 면접은 들어올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팀워크를 많이 강조한다. 그런 은행 대표적인 은행이 이 기업은행이다. 네. 그렇게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지금 세 번째 팀워크까지 알아봤고 이제 네 번째 키워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팀워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네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 은행권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은행권에서는 나보다 우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보다 우리라는 표현이 뭐냐면 최근에 우리 2020년 전후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전후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이 어떤 게 있냐면 빅 아이 스몰 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빅 아이 스몰 위, 큰 나 그리고 작은 우리라는 이런 표현이었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보다 내가 우선이고 일단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우선 뛰어나야 되고 내가 우선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뒷전이고 또는 내 다음이고 이런 문화가 이제 빅 아이 스몰 위라고 하는 이런 문화인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나보다 우리라고 하는 거는 스몰 아이 빅 위가 된 이런 개념이죠. 이런 문화가 이제 가장 아까 팀워크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강한 은행이 이제 이 기업은행인데 이 기업은행에서 제가 일화를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만약에 이 두 분이 지금 기업은행 직원이라고 쳐보죠. 자, 두 분이 기업은행 직원이면 두 분에게 제가 지점장이다 또는 뭐 팀장이다 하면 두 분에게 이제 신용카드를 각각 10개씩 뭐 만들어 오십시오라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실적이 목표가 부여가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서연 MC님께서는 다 만들었는데 10개를 다 만들었는데 우리 미정 MC님께서는 5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5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근데 서연 MC님은 그래도 자꾸 친구분들 이 대인 관계가 좋아서 친구분들이 자꾸 더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서현 MC님은 이제 20개를 만든 거예요. 그 이제 그 신용카드 목표 대비 100% 초과한 거죠. 와, 좋겠다. 이미 성공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우리 미정 MC님은 아직까지 5개밖에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 그 이제 제가 지금까지 10수년간 은행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내일도 이제 그 은행의 과장급들을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이렇게 기업은행 직원하고 다른 은행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 기업은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케이스에 그러니까 서현 MC님이 나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니 나 10개를 달성 다 하고 나머지 10개 중에 5개는 너를 줄게 하고 미정 MC님한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20개는 다 내 거고 일단 미정 MC님은 너도 니대로 해라. 너도 너대로 해라. 라고 하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갈까요? 은행의 문화가.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인데 기업은행은 이게 철저히 내가 그럼 널 줄게. 나중에 또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네가 또 도와다오. 이런 문화가 이제 기업은행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팀워크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주셨나 봐요. 그렇죠. 바로 이런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가 그때 이제 다른 은행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와. 근데 다른 은행 직원이 기업은행 직원은 이렇다라고 하니까 이 문화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은행에서는. 네. 또 다른 은행에서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서현 MC가 뭐 예를 들어서 20개를 목표를 달성한 거는 그건 서현 MC 거지. 내가 못한 거는 내가 5개밖에 못했으면 그건 나의 몫이지. 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실적을 또 전가를 받고 또 내가 그러니까요. 도와주고 이걸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기업은행 이 문화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이 기업은행 직원은 또 이 문화를 너는 너 거, 나는 내 거라고 하는 이 문화를 이해를 못 하는 와,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두 은행 직원들 사이에 만나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이런 사이에 거의 두 은행 직원들이 언쟁을 벌일 정도로 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와. 또 너희 그 은행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 너희 은행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 이게 바로 기업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스몰 I 빅 위라고 하는 이 그 나보다 우리라고 하는 이런 팀워크 정신인데요. 이 사례가 제가 그때 그 봤을 때 이 기업은행을 표현해주는 가장 단적인 사례. 이게 이 기업은행의 팀워크 정신 네. 지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야 기업은행의 어떤 핵심 가치와 맞는 인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네 번째 키워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좀 정직하고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직 그리고 솔직. 이게 이제 네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네. 아마 뭐 다른 기업에서도 중요하게 볼 것 같긴 한데 뱅쌤이 생각하는 정직, 솔직함은 어떤 걸까요? 은행권이라고 하면 일단 전반적으로 정직하고 솔직해야 된다라는 거는 은행권이라고 하면 뭐 공통적인 인재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예를 들어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크게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지도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 하늘 위에 상공에 올라가서 우주선을 타고 우리나라를 내려다 봤을 때 저기는 뭐 청와대도 있고 저기는 공무원들도 있고 저기는 은행원들도 있고 저기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직업군을 이루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중에 이제 은행원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이 과연 저 어떤 땅에서 그러니까 저 어떤 영토에서 저 은행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저 나라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 직업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이 우주선 위에서 이 내려다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직해야 된다.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정직해야 된다. 좀 솔직해야 된다. 좀 겸손해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저 나라는 그래도 정상적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은행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직업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정직하고 솔직한 거는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할 때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할 때 저는 정직합니다, 솔직합니다 이렇게 표현은 해내는데 이게 정작 어떤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솔직한 편인가, 조금 더 정직한 편인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한 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분의 DNA는 은행원의 DNA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아까 팀워크도 사례로 살펴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됐는데 혹시 이렇게 채용 과정에서 솔직함이 좀 빛이 났던 사례가 있을까요?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그 충분히 그런 사례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하는 이야기를 못 해드릴 것 같고요. 그 체육학과를 전공한 지원자였습니다. 네. 체육학과를 전공을 하면 사실 은행에 취업한다라고 할 때 그렇게 은행에 딱 어울리는 그런 전공은 아니겠죠. 네. 체육학과에서 뭐 학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체육학에서 전공을 해봤자 뭐 축구나 하고 농구나 하고 이랬을 텐데 이게 은행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체육학과 학생이 저한테 이제 그 어떤 모의 면접을 받고 어떤 컨설팅 코칭을 이제 받으러 와서 그래도 너도 충분히 은행원으로서 자질이 있다. 너는 내가 봤을 때 되게 그 깔끔하다. 어떤 캐릭터가 깔끔하다. 또 정직하다. 솔직하다라고 하는 이 점을 나는 너에게 충분히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네. 하고 이 점을 한번 맥시마이즈 그러니까 극대화 시켜보자라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체육학과 학생을 데리고 제가 좀 조언을 좀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기업은행에 서류 전형도 내고 아까도 이제 다양성에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지만 다양성에서 체육학과 학생도 실제로 지원도 하고 합격도 할 수 있다. 제가 봤던 체육학과 학생이 지금까지 2명이 기업은행에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 1명인데 이 친구가 서류 전형도 붙고 1차 면접도 붙고 최종 면접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최종 면접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임원분들한테요. 뭐 홍길동 씨는 뭐 이렇게 비전공이고 한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뭐 하여튼 좋다. 근데 뭐 이런 거를 한번 내가 질문을 드려볼게 하고 좀 학생들이 좀 쉬운 경제 상식을 질문을 했던 거예요. 보통 우리 상경 계열이면 다 알 법한. 네. 그러나 체육학과 학생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질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질문이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CFO가 뭐의 약자냐? 그 뭐 기업에서 이제 CEO, CFO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FO가 무슨 약자냐라고 이걸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체육학과 학생이 모르거든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답변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모르는 수도 있고 뭐 CFO를 알고 모르고가 은행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거 그냥 쉬운 건데 이것도 몰라서 어떡하나 이제 떨어지겠다. 최종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이제 면접 끝나고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면서 임원 한 분이 이 친구한테 등을 두드리면서 자네는 솔직해서 좋네 라고 하면서 와. 결국 이 친구가 최종 합격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야, 좋은 사례고요. 말씀하신 그 다양성과 솔직함이란 두 가지 키워드를 다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기업은행 합격을 위한 4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신다면요? 자, 4가지 키워드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국책은행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다양성이었고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 세 번째는 팀워크였죠. 아주 중요한. 네 번째는 솔직, 정직입니다. 요 4가지를 지금 그냥 단어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체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업은행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